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고스에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태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요, 그 상일여고의 어떤 학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랑 특히 이제 국어 측면에서 국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고 상일여고 국어가 어떤 식으로 경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좀 앞에 서 있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입시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부터 2.2 개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데 변화된 입시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상일여고에 대해서 상일여고가 어떤 학교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어떤 식으로 특히 시험에 나오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스에듀에서는 대비를 해주는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약간 이 페이지가 나오면 좀 되게 부끄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보험문학 전공을 했고요. 서초나 대치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지 벌써 여기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첫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업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내신을 상일여고랑 광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학교는 제가 강동구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다라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금 이 개정이 되면서 내신 등급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1등급부터 9등급 체제였는데 이제는 1등급부터 다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의 비율이 지금 10%로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인서울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한 2점대 중반이어도 인서울을 할 수 있었어요. 2점대 중반 정도라도. 그런데 이제는 2.00이라고 하더라도 인서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이라고 하면 지금 9등급제로 환산하면 3등급보다 거의 아웃이거든요. 근데 그 내신으로 지금 인서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1점대 정도 내신을 찍어야 인서울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뭐 스카이, 서성한 또는 이제 메디컬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말 1.0 몇의 내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요즘의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문고랑 상일여고 내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문고 같은 경우에 지금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죠. 작년 1학년 내신 1.0 비율이 총 12명 나왔어요. 1.0이라는 거는 뭐 전 과목을 다 1등급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12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가려면 진짜 3년 전체 과목에서 2등급이 3개 이내로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그 이상으로 나가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지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광문고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전교 12등이면 절대로 서울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12등까지도 지금 1.0인 상황이니까 지금 내신이 굉장히 좀 빡빡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9등급제 아래에서 이제 커갔던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제가 9등급제에서 1.3 정도를 맞았어요. 제 내신을 한번 5등급제로 환산해 보니까 1.0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진짜로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1.0 스카이 메디컬은 이 정도 내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저희가 5대 의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말 1.00은 기본이고요. 1.00은 기본이고 생기부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원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한 2학년쯤 올라가면요 1등급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 처음 올라갈 때 좀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상위권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중등과 고등의 내신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특히 상일여고면 더더욱 심합니다. 중등은 학교 쌤 말 열심히 듣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대충 하다 보면 90점, 95점, 100점 나오는 거 예사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고등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험 보고 멘탈이 터져버리고 2등급, 3등급 나와버리는 거예요.
첫 시험에서 이제 많이 미끄러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첫 시험을 만약에 잘하는 친구인데 고등 내신의 연착륙에 실패해서 뭐 2.0, 2점 몇, 뭐 2점 중반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고 할 때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내신을 정말 연착륙하고 스무스하게 내신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것도 아주 큰 이슈였는데요. 요거는 25년 한 9월 정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뭐냐면 28학년도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28학년도라는 건 뭐냐면 이 개정 시행되고 첫 해가 수능이 28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애들이 보는 수능이 28 수능인데 이제 2028 이게 입시가 변하면 입시 요강을 원래 3년 전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조금 충격적인데 뭐냐면 원래는 그 대학에서 이제 인재를 뽑을 때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으로 가는 거고 내신이랑 생기부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처음에 선빵을 때려버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뒤에 연대,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도 심지어 서울대보다도 높은 비율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수능, 28 수능이 완전히 다 통합체제로 바뀌면서 첫 번째로 수학에서의 변별력을 잃었어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미적분 옛날에 선택 과목에서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뭐 시험에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적이 아예 시험 범위에서 전체에서 빠져버리고 하면서 이과에서 변별력이 사라졌죠. 더더욱이나 이제 과탐도 옛날에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과학이 되면서 분명 선택 과목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수학과학에서의 변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능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과 인재를 변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금 생기부 및 내신을 정시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학생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는 게 흔히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망했어요. 막 내신이 막 3점대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보통 학생들의 이제 루트가 뭐냐면 나는 원래부터 내신형 인재가 아니야. 나는 정시 파이터 하겠어. 이러면서 내신 다 던져버리고 수능 올인, 정시 올인. 그런 타입의 애들이 보통 2학년 한 2학기 때쯤부터 양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시 체제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도 이제 뭐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도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신을 던져버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내가 내신을 던져서 막 전날 공부해서 60점 맞아가지고 4등급, 5등급 이러면 정시로도 내가 수능을 개 잘 봐도 대학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니까 지금 현재 이 개정 하에 놓인 학생들은 내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가 개정됐는데요. 요거 일단은 만약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거는 교과 과정이 개정된다고 해서 강사 입장에서 뭔가를 뭐 가르치던 걸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국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비문학이나 어떤 뭐 토론 이런 것들이 매번 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롭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로운 글들도 강사들도 새로운 글을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을 잘 분석해서 학교쌤과 그렇게 괴리가 되지 않고 학교쌤과 비슷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강사에게 좀 맡기는 것이 설령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일여고의 시험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개정하에서 중요한 입시 변화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일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여고는 일단은 지금 1학년이 조금 낮게 나온 이유는 지금 1학년 아니고요. 25년 1학년입니다. 요거 아마 전학생 때문에 그럴 겁니다. 뽑는 거는 300명 정도 뽑았고요. 아마 올해 더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40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340명이면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이 10%니까 이게 34명이라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340명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이걸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만약 강일고 같은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200이 안 돼요. 그럼 19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0%면요. 19명이에요. 근데 어차피 전체 인원수가 다르지 않냐 하겠지만 사실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최상위권은 늘 잘해요. 그런 애들이 각 학교마다 한 대여섯 명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 6자리는 이미 고정인 상태에서 나머지 자리를 두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1등급 막차든 2등급 막차든 그 막차를 타기가 좀 더 좋아지고 꼬리가 길어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인원 수가 많은 건 무조건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 수도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인원 수가 많은 건 참 좋으나 아시다시피 상일여고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내신이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국어 영역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꼈던 애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수능을 3개인가 틀렸어요. 서울대를 진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면 정시는 늘 너무 잘해요. 모의고사 보면 국어 막 100점 하나 틀리고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내신을 보면 맨날 9등급제 4등급이고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어를 그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내신에서 4등급을 맞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상해력입니다. 왜냐? 그냥 국어에 올인하고 또는 이제 국어는 애들이 이제 또 꼼꼼한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여자아이들이 막 파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동구에서 고등학교를 그래도 한 6, 7개를 가르쳐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상일여고랑 배재고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배재고보다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어 시험은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요거는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학생에게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명한 동아리들을 제가 조금 써놔봤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동아리가 이제 이과에서는 레빈, 요 동아리가 조금 유명하고요. 흔히 말해서 과학실험 동아리라고 해서 이과 쪽 최상위권 애들이 거의 다 이 동아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이제 동아리다 그러면 전보 아니면 문학과 콘텐츠 이 동아리가 조금 유명한 동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근데 이 동아리가 유명하고 좋다고 해서 야 누구야? 너는 무조건 레빈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근데 만약에 학생 지망이 전혀 과학 쪽이 아닌데 근데 갑자기 레빈을 들어가라 하는 것도 좀 웃긴 거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은 유명하고 좋은 동아리는 맞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진로 적합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택할 때는 그냥 좋대 하고 들어간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쪽이니까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동아리는 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좀 약간 엮어나갈 수 있는 주제, 대학교 이런 과를 가면 좋겠다. 그런 과랑 엮어서 동아리를 만들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강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좀 강한 편이고 그에 비해 좀 늘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참 어려운 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졸업한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얻은 이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애들한테 야, 너 상일여고 다녔을 때 어떤 것들이 참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참 중요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4가지를 좀 말을 해줬었어요. 첫 번째로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학교쌤과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별거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지나갈 때 학교쌤한테 밝게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특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익히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인사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눈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눈도장을 찍어두고 이름을 알아두니까 그게 어디서 결국 나느냐면 생기부에서 나뉘어요. 사실 전교생이 300명이 넘는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열심히 써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번이라도 이름 들어보고 나에게 좋은 인상이 있는 친구들에게 한 줄이라도 더 써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생기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여자애들은 뭐 잘 하는 거긴 한데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좀 세세히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행사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요일에 1시간 남겨서 선배 초청 강연. 또 뭐 AI 관련해가지고 뭐
스크린에 뭐 영상 띄워주고 이거 보아라 하면서 애들한테 보라 하는데 애들은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이 결국 근데 어디에는 기록이 되냐면 생기부에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행사 때 내가 얻어놓은 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2026년 5월 9일에 선배 초청 강연을 들었는데 이 주제가 내가 좀 관련대랑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를 좀 살려가지고 뭘 해봐야겠다. 이런 식의 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기록해 둔 다음에 마지막 학기말 때 너가 생기부에 쓰고 싶은 걸 써라 할 때 내용이나 살을 붙이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 바탕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더 잘 기억이 날 테니까요. 또 생기부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그때그때 한 사소한 행사더라도 그 행사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로 기록해 두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야자 같은 경우는요. 광문고랑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광문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야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자반에 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광문고 차별이 있거든요. 야자반과 야자반이 아닌 애랑 차별이 있는데 상일여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자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그게 뭐 큰 의미가 부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순전히 선택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학주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주탐. 학주탐이라는 거는요.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부특기사항이라고 그러죠. 생기부 내용을 채우는 건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에서 진행하는데 요거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상일여고 애들이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따로 뭘 하는 게 좀 꿀팁이냐?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진행해 보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보통 어떤 거냐면 학교쌤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너 이거 있잖아. 너 이거 좀 발전시켜가지고 보고서 같은 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누구랑 같이 팀 짜가지고 프로젝트 해봐. 했을 때 그거를 하면 그게 생기부에 꽤 길게 기록이 되고요. 또 저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융합인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학교에서 밀어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따로 부탁드려서 하는 거니까 극소수만 해요. 애들이 학주탐만 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도 한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상일여고에서 돋보이는 생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학주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융합인재 이 세 가지를 좀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일단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여고 국어 내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정말 높은 편이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국어쌤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잘 낸다.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을 직접 보강 때 직접 제가 문제를 상일여고 스타일로 만들어서 풀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있는 많은 출판사들의 이제 문제집에도 제가 들어가서 쓴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문제 만드느라 열심히 공을 들이는구나 이게 보이고요. 그래서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암기가 아닌 사고력 시험. 절대로 암기에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등과 고등 내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일여고에서 그게 도드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등 내신은 국어도 암기하면 돼요. 근데 고등부 내신은 국어 절대로 암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습서 1학년 내신 창비라고 하니까 공통국어 자습서 미리 사놔야겠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습서로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자습서 문제로는 전혀 대비 불가능한 응용력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긴 보기와 판단할 것이 많은 선지가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가 엄청 길어요. 보기만 거의 막 한 페이지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보기가 주어지고요. 자, 광문고 문제들은요. 선지가 한 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를 한 번 읽고 한 5초 안에 판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상일여고 선지는 3줄, 4줄이에요. 그러면 선지 하나를 판단하는데 여기까지는 맞고 여긴 맞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해서 막 골라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제가 자습서 같은 거 굳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과서만 쓰면 필요하겠죠. 근데 교과서를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습서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학적 정합성이 높고 창의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신을 철저히 하면 수능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능형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정말 뼈저리게 체감하는 게 저도 수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일여고 수능이랑 광문고 수능 수업을 하면요. 상일여고 애들은 기본빵으로 9등급제에서 3등급 안에 거의 들어와요. 1등급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학교 내신에서 다져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육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내신에서 변별하기 위해서 좀 이제 우리 아이가 변별된다는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어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같이 봐볼게요. 물론 제가 여기서 풀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A에 가경 경호년 1810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면 A에 대한 설명 선지예요. 근데 1809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암기하거나 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학생은 뭐야? 여긴 1810년인데 여긴 9년이네? 이거 틀렸어 하면 틀립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틀렸거든요. 보면 물음표 해놓은 거 보이셔요? 뭐야? 여기 위에도 1810이고 1809인데 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10년에 파리가 때로 생겨서 번식해서 산과 골짜기를 뒤덮었대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1809년에 가뭄이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1810년에 거기에 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시키는 게 상일여고의 문제인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다음 계속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아주 레전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2023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번 문제인데요. 이게 수능 문제 지문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지금 이게 수능 보기예요. 수능 보기는 우리에게 뭘 시켰냐면 D랑 E의 중요도를 주고 A의 중요도를 구해봐라. 이게 수능 문제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일여고에서 문제는 뭘 줬냐면 A의 중요도랑 C의 중요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D랑 E의 중요도를 구해봐라 라고 시험 문제를 했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요렇게 해봤는데 반대로 역산을 해봐라 라고 좀 응용력을 테스트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그냥 암기해서 보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얼마나 긴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단은 저 보기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요 기억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처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되는데 일단 요 설명이 뭐냐면 화류법이라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고등학교면 기억에다가 이 시에는 화류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화류법의 정의를 써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다른 구절에서도 썼는지까지 판단하는 게 상일여고의 이제 보기 판단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자료 길이가 굉장히 길죠. 요거를 당연하겠지만 한 번도 학생들은 읽어본 적이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읽어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지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창의력이 있는 문제인데요. 윗글을 영화로 제작하겠대요. 그러면 감독이 배우한테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선지들이 다 보시면 세 줄이죠. 판단할 게 많고요. 사자성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진짜로 연대감을 느끼는 인물들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요. 제가 너무 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시험인 건 맞고요. 제가 단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광문고는요. 38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한 시험인데요. 근데 왜냐면 이걸 단적으로 비교했어요. 상일여고는요. 22문제예요. 그 문제 수가 굉장히 적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간이 더 모자라는 시험은 이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문제당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에 비해 광문고는 문제는 엄청 많아요. 근데 선지 하나당 3초, 4초 이렇게 딱딱딱 쳐내서 한 문제 푸는데 30초가 안 걸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상일여고는 한 문제 배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마다 판단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보기가 너무 길어요. 이게 다 보기고요. 요것도 다 보기입니다. 다 현장에서 새롭게 읽어내야 되는 텍스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일여고의 아주 악독한 특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두 개 고르시오입니다. 자, 두 개 고르시오 문제가 무조건 객관식에서 2개 이상 출제됩니다. 가장 적었던 시험이 2개고요. 가장 많았던 시험이 5개예요. 그러니까 2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무조건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2개 고르시오의 정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선지 하나하나마다 판단할 게 너무 많아 죽겠는데 알쏭달쏭하니까 애들이 이제 미치겠죠. 왜 안 넘어가지? 네, 그 다음에 이건 25년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항정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흔히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보기가 나오면,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풀냐면, 기억 틀렸어. 니은 맞아. 디귿 틀렸어. 그러니까 답은 니은. 요렇게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보기 문제가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은이 맞고 기억 디귿이 틀리면 답은 기억 디귿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함정 발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거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실수하는 애 진짜 대량으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정답률을 깎으려고 하는 이제 상일여고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문제가 이제 서술형을 보시면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예술을 넘어서 좀 미쳤다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내가 생각하는 윗글의 목적이 뭔지 적어봐라. 그러니까 서술형인 겁니다. 타 학교는 서술형을 낸다 해도 빈칸을 채워라. 이거에 해당되는 구절을 시에서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상일여고는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뭐냐. 근데 대신에 이유나 근거를 조건에 따라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안 쓰면 다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고 했지만 감점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적인 서술형 답을 길게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대박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25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완전 최근에 본 시험인데, 내가 중세국어 모음체계 알려줄게. 그 다음에 현대국어 모음체계 알려줄 테니까 우리 100년 뒤에 단모음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니? 너의 생각을 한번 적어볼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저희 언어학자도 아니고 과거의 단모음과 현재의 단모음을 알려줄 테니까 미래 단모음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가 한번 예측해봐라. 이게 서술형 문제인 거예요. 3점짜리면 아셔야 되는 게 상일여고는 30점 만점 시험이에요. 그럼 100점 만점 한 사람이 10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1등급이 보통 10%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몇 점 정도 받으면 1등급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중등식 많이 들면 100점 아니면 97, 96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신 열심히 챙기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10%는 이 시험의 경우 76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제 훈육하는 느낌이 오시죠. 심지어 이게 만약에 남자애들도 있고 하면 그냥 애들이 멍청하니까 뭐 이렇게 취부할 수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애들, 시험 하나 못 보면 막 계속 울어서 막 집에 돌아오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10%가 76점이라는 거는 시험을 작정하고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일여고는 흔히 국어 학원도 아무데나 보내면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어떤 뭐 자습서, 교과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들로는 절대로 해소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국어쌤들이 학원쌤들만큼이나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학원에서도 학원 강사로서도 대비가 가능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 이제 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 잘못 썼어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교과서가 4개고요. 하나, 둘, 셋, 넷. 절반 정도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과서가 상일여고의 그래도 장점 뭐냐면
아예 랜덤 지문을 내진 않아요. 외부 지문을 내진 않고 학교 때 수업을 합니다. 다만 교과서에 없는 걸 수업을 해요. 프린트를 줘서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을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웃기지 않는 문제였는데 뭐냐면 샤인머스켓의 시절이라는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작품이죠. 이게 2024년 작품이에요. 이런 걸 갖다 쓰시니까 얼마나 문학에 대해서 열정적인 선생님들이신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왜냐면 애초에 샤인머스켓을 먹은 지가 저희가 5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다 대처하냐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주간지, 수업력, 그 다음에 관리, 직보 이런 얘기를 좀 순차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주간지 여기다 쭉 뿌릴 건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 주간지는 저는 일단은 매주 학교 진도에 맞춰서 새롭게 책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지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혹시 만약에 특히 상일여고인데 국어 학원을 만약에 알아보는데 주간지로 안 준다? 이거는 학원 내신 대비를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광문고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를 그냥 공개하고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3단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문제 싸그리 긁어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상일여고는 매 시험마다 범위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교과서를 그대로 안 쓰니까 내신 대비로 한 권 나오는데 500페이지 한 권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주마다 이거 새롭게 나갈 거야 매주 공지가 나오니까 이거를 뭔가 한 번의 교재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학교 진도에 맞춰 새롭게 교재를 매주 만들고요. 그래서 지문, 학습활동,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해설, 문제, 정답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고퀄리티 자료들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게 정확히 2023학년도 2학년이거든요. 그때 어떤 작품이 들어가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이 들어갔어요. 이 책이 누가 쓴 거냐면 그 사람 이름 뭐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시험범위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활용한 연세대 논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긁어다 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후배들이 책을 가지고 토론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정하다는 착각을 웹툰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니면 좀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좀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컴플레인은 가끔씩 받아요. 보통 컴플레인을 받으면 선생님이 너무 차갑다. 이런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차갑다, 좀 애들에게 지지를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제 성격이라 하더라도 강의력과 관련된 컴플레인은 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만큼은 제가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딱 20초만 할게요. 사실 이제 어머니 된 입장으로서 이제 자식이 서울대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나왔어요. 근데 강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싶으세요? 별로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하다가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평생 업으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원 안에 교집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흔히 말하는 학원 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랑 좀 결이 다르려고 노력하는 강사다. 그리고 수업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고 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강사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직업 안 하고 이걸로 이제 정해서 쭉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숫자로 그냥 얘기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는 게 고등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쌤이 좋대, 누구쌤이 적중했대, 이런 식의 소문이 도는데 실제로 보시면 2022년 상일여고 제가 그때 거의 첫 해 또는 두 번째 해였는데 처음에 12명 갖고 수업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74명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5년 상일 1학년도 31명인데 지금 86명이고요. 벌써 지금 대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일여고 광문고에서는 제가 지금 이 강동구에서 가장 학생을 많이 데리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 이제 관리인데요. 여기 클리닉이라는 게 평일 주중에 진행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빈칸, OX, 객관식, 서술형 모든 영역을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분야 나눠서 하고요. 학부모님과도 이렇게 소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컨텐츠 두 개가 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긴 양식의 모의고사를 제가 3번 봅니다. 시험 전에. 그래서 이게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또 제가 약간 디자인 변태여가지고요. 그 학교 시험지의 자간, 글자, 폰트 이런 거를 좀 다 보아서 최대한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인데요. 직전 보기에서 시험 전날 학생들을 불러요. 부르면 이제 거기에 전체 내용을 총정리해 놓는 거죠. 선지에 나올 만한 것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주면 그걸 이제 시험날 아침까지 계속 N회독하는 거죠. 3-4번 읽으면 이것만 들고 가도 80점은 나온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일 좋은 콘텐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얘는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페이지가 좀 이상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국어는 이태수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자부심이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2024년 고3 엄매 전교 1, 2, 3, 4등을 제가 다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제가 좀 약간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포인트인데 그 상일여고 25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1학년에 1등급 비중이 28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19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상위권 애들은 거의 제 수업을 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뭐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또 고무적인 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만점이 2명이었고요. 기말고사 만점이 1명이었는데 전부 다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정말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적표를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 만점 2명인데 다 재학생이었고요. 기말고사 만점이 1명인데 재학생이었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만약에 100점을 배출했다 1학기 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거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다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인데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볼드체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올해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 동국대, 한의대, 연대 심리, 연대 컴퓨팅, 고대 행정 이런 친구들이 다 올해 제 수업을 듣고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것만 하고 이제 얼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one more thing이라 해가지고 저는 사실 강사인데 어떤 강사가 되기 싫으냐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가 싫어서 매년 제 다짐은 작년보다 더 나은 강사가 올해 되자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이태수 2.0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측면에서 좀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올해 변화되는 건데요. 교재의 양식은 일단 지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제 생각에 제 교재가 웬만한 출판하는 교재만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3년간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디자인적으로 좀 약간 지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새로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경련으로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지루할 틈이 없는 구성으로 만들었다. 이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디자인 변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문제를 끌고다가 붙여넣기 절대 안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할 때도 무조건 예를 들면 선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한 줄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무조건 딱 보기 편하게 선지가 이렇게 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서 무조건 디자인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거를 매주 이렇게 신경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올해 이따가 나올 건데 조교를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다 제 사비로 뽑는 건데요. 눈물이 납니다. 자, 이제 울트라 교과서라는 걸 제가 올해 만들려고 뽑은 거예요. 이 울트라 교과서가 뭐냐면 사실 기존에는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면 학생들이 판서를 받아줬고 만약에 놓치면 영상 보거나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필기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올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울트라 교과서는 뭐냐면요. 학교쌤 모든 쌤의 필기를 다 합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A가 있고 국어 B가 있을 건데요. A에 들어가는 쌤이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앞반 A쌤이 따로 있고 뒷반 A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쌤이 총 4분이 보통 1학년에 들어가시면 4분 쌤 필기를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교사용 교과서라고 해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 그리고 제가 하는 필기를 다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고 올해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보조 도구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도 거의 웬만히 대치급의 어떤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종이에다 적어서 너 이번 주 클리닉 몇 시에 올래? 다 조사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제가 아예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어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웹페이지 들어가서 학생 입력하면 이렇게 시간대 있고 예약하면 문자가 이 시간대 예약이 되었다고 학부모님에게도 가고 학생에게도 가요. 그리고 전 제 시스템 하에서 모두 있냐면 직접 성적 결과도 제가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 결과가 입력되면 또 학부모님에게 성적이 입력되었으며 떠서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따로 막 문의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수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교 증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이거 어머님들에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는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작년에 인원수가 확 갑자기 많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의 어떤 일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 앞에 서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가 좀 분산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막 진짜 막 내신 기간 때는 한 달 내내 3시간씩 자고 수업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수업 때는 제 힘을 100%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신에 2명보다 7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팀별 분할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학생들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학생 앞에서 수업할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100% 힘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나머지 뒤에서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제가 조교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은 조교에게 맡기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 서는 것들은 제가 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수강 후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냐면 학교 시험 학교랑 똑같은 형식의 모의고사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5, 6주차부터 이제 기출이나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주차 마지막 주차 때 보통 총정리하고 자체 제작 시험 문제 보고 해설한 다음에 아까 나눠드렸던 치팅 노트, 아까 나눠준다고 했던 치팅 노트, 이런 거 여러 번 읽어보는 식으로 좀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시간표실 테니까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일여고 1학년 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금요일 7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 10시부터 1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신은요, 7 더하면 13일, 14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3월 6일에 6, 7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3월 딱 시작할 때 1주차 때 내신이랑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개념들을 어차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강료 차원에서도 그게 조금 더 이득이세요.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까지 안내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지만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실력 있는 강사가 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